컬버시티를 답사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. 당연히 누가 설계했는지도 모르겠고요. 하지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구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고요. 그런데 그때 이 작품의 이름을 여기저기 회사 이름을 알았습니다. 바로 오믈렛으로요. 하지만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이 작품 이름이 프테로닥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프테로닥틸이라는 이름이 정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단어 뜻을 찾아보니 날개 달린 공룡, 즉 익룡이라네요. 이 모스의 프테로닥틸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. 앞에입니다. 이번 컬버시티 위치 소개가 5번째네요. 아휴, 그래도 이게 마지막입니다. 역시 로스앤젤레스 중심가 서쪽에 있고요. 스탯을 지나서 이 안쪽에 있습니다. 바로 저렇게 주차장 위에 앉아 있네요. 프테로닥틸은 모스의 웨지우드 헐리 캠퍼스 전체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네요. 여기에 스텔스, 엄브렐라, 그리고 슬래시 앤 백슬래시가 다 모여 있으니까요. 전 콘텐츠에서 스텔스 전망대에서 보는 전경을 다음 콘텐츠에서 보여드린다고 했죠? 바로 이 모습입니다. 사실 여기서 처음 프로데닥틸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 왜 이 작품에 익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이해가 되네요. 마치 거대한 익룡이 주차장 건물에 앉아서 날개를 접은 듯한 그런 모습이죠. 주차장 가운데 통로가 저렇게 푹 꺼져 있지요. 원래 이 주차장은 1998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때 이미 프테로닥틸을 위에 지을 것을 계획하고 저렇게 가운데 통로를 푹 꺼지게 만들었다네요. 그래서 프테로닥틸은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거랑 실제 주차장 옥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. 이렇게 이 건물이 실제로 주차장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그냥 땅 위에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. 이건 계단 위에서 올라가 찍어본 사진이고요. 여기는 프테로닥틸의 뒤쪽입니다. 이렇게 봐서는 여기가 주차장 옥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죠? 후면의 중간 즈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하기는 했습니다. 2015년 답사 때는 이 건물이 모스의 작품인 줄 몰랐기에 여기 후면 전체 사진도 안 찍어 와서 이렇게 사진을 빌려 왔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보니 그냥 땅 위에 지은 건물처럼 보이네요. 북측의 계단 출구는 남쪽의 것보다 훨씬 더 넓더라고요. 이쪽이 주출입구가 되는 것이겠죠? 주출입구 계단이 2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단 아래 공간도 활용하는가 봐요. 자, 이제 프테로닥틸에서 제일 신기하게 보았던 저 가운데가 푹 꺼진 통로를 한번 지나가 볼까요? 익룡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익룡의 머리와 부리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아, 저 위에 올라가면 경치가 좋을까요? 답사 때는 차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 이 공간은 사람이 아니라 차가 다니는 통로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 보니 안쪽에 회의실 같은 공간도 보이네요. 아, 올라가 보고 싶다. 저 계단은 여기서 보기에 프테로닥틸의 메인 계단처럼 보였습니다. 그런데 평면을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. 웨지우드 할리 캠퍼스 마스터 플랜은 원래 여기에 잔뜩 있는 옛날 영화 촬영 창고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도시의 활력소를 창출하자는 계획이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주차장에서 보니 글쎄요. 프테로닥틸 역시 내부를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스회사 홈페이지에서 여러 사진들을 빌려왔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믈렛이라는 회사는 광고 대행 회사라고 하네요. 아직도 구글맵에는 그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?
내부를 들어가 보지 않아도 사진의 대충 내부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평면을 구한 덕분입니다. 먼저 여기 오픈 워크스페이스입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공간은 넓지는 않네요. 이 계단을 올라가면 아마 2층에 이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 회의실 사진은 바로 특정했습니다. 후면의 안으로 들어간 그 공간에 이렇게 회의실이 있었네요. 그런데 정말 이렇게 봐서는 주차장 옥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. 이쪽에는 부엌까지 있네요. 아주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다 하려고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. 사실 요새 잘 나가는 사무실들은 일부러 사무실 내에 부엌 공간을 만들어서 때로는 직원들 회식도 하고 어떨 때는 파티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. 그런 트렌드가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더군요. 아까 전 서측 주차장 통로에서 본 익룡의 새부리 같은 공간에는 저렇게 회의실이 정말 있네요. 이 내부 계단을 내려가면 회의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회의하기에는 좀 아찔한 공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.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북쪽 출입구를 좀 더 들어가서 살짝 내부 공간을 살펴본 사진은 있습니다. 바로 이 북측 계단 내부인데요. 여기로 올라가서 이쪽을 바라보시면 이런 내부 공간이 살짝 보이기는 합니다. 그런데 저 의자 무슨 여기가 카페도 아니고 이 평면은 2층 것인데 이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몇 장 찾기는 했는데 정말 그 사진은 여기서 어떤 공간을 보여준 것인지 특정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초기 몹스 작품들에 비해서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새롭게 공간의 쓰임새가 확장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. 푸테로닥틸은 건축 설계 3D 프로그램인 BIM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확실히 그런 영향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. 시공 또한 무척 깔끔하게 되었죠. 그런데 제가 이 2층 공간에서 주목하는 것은 여기 바닥들입니다. 1층과 다르게 2층은 바닥 높이를 공간에 맞춰서 다양하게 조절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기능이 필요한 공간 바닥은 이렇게 해놓았고요. 저는 이런 시도가 정말 좋았습니다. 정말 내부를 들어갈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. 여기까지가 프테로닥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. 모스의 작품들은 해체주의 건축의 초기에서부터 최근까지의 경향을 살펴보는데 아주 좋은 대상들이었습니다. 물론 모스도 다른 해체주의 건축가들처럼 비선형의 디지털 건축의 작품들을 몇 번 시도한 것 같기는 하지만요. 이게 미국 해체주의 건축이다라는 것은 모스 작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악페이였습니다.